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적 석탄 수출에 활용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북한 선박을 압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압류된 이 선박이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져 북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와이즈 어네스토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며 선박의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이 미국 달러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린 석탄 26,500톤, 약 300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입니다. 최근에는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북한 석탄이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로 옮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산몰수 소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미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몰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몰수의 근거는 와이즈 어네스토와 관련 회사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선주인 평양 소재의 조선 송이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은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 지불을 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스위니 FBI 뉴욕 지부장은 FBI가 국제적으로 불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입증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 FBI's counterintelligence efforts are squarely focused on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this seizure should serve as a clear signal that we will not allow foreign adversaries to use our financial systems to fund weapons programs which could be used to threaten our nation. 와이즈 어네스토는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입니다. 1989년 건조된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을 만들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순방 일정을 전격 단축하고 북한 상황 논의를 위해 조기 귀국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행사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4일 발사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We'll see. 이어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려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continues, but we'll see what happen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유럽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했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그린란드 방문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을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교착 국면에 대한 초조함과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들이 협상을 목적으로 이를 계속 묵인할 경우 북한은 도발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미국을 향한 불만의 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 즉 빅딜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란 겁니다. It could be North Korea signaling the U.S. that it's displeased with the stalemate, that it's trying to sort of incrementally turn up pressure on the U.S. to soften its position if it wants to have an agreement. 또 미사일의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 아닌 단거리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왔다면서도 외교에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is a violation of UN resolutions, but over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ever really responded strongly to a short-range missile. Certainly it's not setting a good position for resumption of nuclear negotiations.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미국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추가 발사 선택을 유도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response to the first set of missile launches on May 4th has been pretty restrained so far, and I think that probably emboldens him that he can continue to ratchet up the pressure. 박 석좌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이번에도 엄중한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은 더 수위 높은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 think Kim wants an agreement. He doesn't want the negotiations to break down. 또 김정은이 유엔 결의는 위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4년 만에 열린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거듭 부인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관한 세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심사를 열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발언권을 행사한 90여 개 나라 대표들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eplorable and has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We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아울러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이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취약 인구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국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언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각국 대표들도 표현의 자유, 성분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강제노역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하지만 주요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힘들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Sanctions of various kinds against DPRK hamper in every possible way the efforts of DP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laying serious obstacles to the enjoyment by the people of their human rights. 또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성분 차별도 없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하면서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제기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수십 명에 달하는 관리소 출신 탈북민들, 국제인권단체들은 위성사진과 증언을 통해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 실무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권고들을 토대로 오는 14일 북한에 대한 공식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행동들은 오직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르안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모든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북 압박을 최대화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적용하고 의회는 추가 대북 제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의 개인적 유대 관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